진영별로 문재인 세력이 있는 거고 지역별로는 호남 세력이 있는데 이 둘을 조국혁신당이 다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목표 분명, 구호 감명. 이게 결정적입니다. 3년은 길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목표 분명하죠? 구호 감명하죠? 이 조국신당을, 자, 지역구는 민주당, 그죠? 비례는 조국당, 지민비조, 이 세력들이 어떻게 급격히 이 바이러스처럼 여론이 확산되고 있냐면 요새 이런 말을 해요. 좌파에는 민주당만 놓고 봐도 민주당 내에는 세 가지 민주당과 그 지지층은 세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이제 이재명을 지지하는 친 이재명계, 뭐 우리가 흔히 개딸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개딸에 가입된 사람도 있고 가입 안 한 사람도 있죠. 거기 뭐죠? 제명이나 마을에 자 친 이재명 세력. 두 번째 친 문재인 세력. 이 친 문재인 세력에는 친 노무현 세력도 함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전라도 세력. 세 군데가 있는 겁니다. 이게 민주당의 좌파 전통적인 지지 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과정에서 친 이재명 세력이 문재인 세력을 거세하니까 일단 이재명의 거의 이 예측 불가능한 이 정상이 아닌 이러한 이 공천 이 혁명 과정, 그러니까 이재명식 사천 과정을 보면서 거의 실망할 대로 실망한 등을 돌린 지지층들이 있는 거고요. 이번 대거 지지층들이 등을 돌리면서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여론조사가 까꾸로 뒤바뀌어진 겁니다. 이 지지층들이 기본적으로 대거 조국당으로 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실망한 지지층들이 조국당에 몰려갔는데 이 몰려간 세력들이 누구냐?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이재명 체제에 부정적이고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 비판적인 아주 부정적인 넌덜머리를 낸 이 층들이 있는 거고 또 하나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체제의 이 민주당의 또 비판적인 야권 지지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호남 세력인 겁니다. 이념적으로는 자 진영별로 문재인 세력이 있는 거고 지역별로는 호남 세력이 있는데 이 둘을 조국혁신당이 다 끌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호남 세력까지. 특히 왜 끌어들이냐. 조국당이 지금 내거는 게 선명하고 이렇습니다. 자, 목표 분명, 구호 감명. 이게 결정적입니다. 3년은 길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목표 분명하죠. 구호 감명하죠. 이게 조국신당이 야권 강성 지지층들, 좌파의 강성 지지층들에게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쭉 끌어들이는 겁니다. 원래 야권은 좌파들은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이념도 강성이잖아요. 이러니까 구호도 선명해, 목표도 분명해. 그러니 애매모호하고 주로 이렇게 이 민주당은 이 중도층까지 쭉 끌어들이려니까 이 구호가 선명하지 않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조금 분명하거든요. 강성 지층이 전부 다 이쪽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보세요. 임종석이 지난번에 컷오프 되면서 국회에서 사실상 컷오프 되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고 기자회견 끝나고 뭐라 그랬냐면 자 제가 기자회견 끝난 이후에 이제 왕십리에 있는 성동구 왕십리역에 있는 우리 그쪽으로 가서 다시 제가 선거운동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갔더니 거기에 이미 지지자들을 다 모아놓고 결집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막 지지자들이 와서 임종석 이러면서 떠들고 있는데 그때 옆에 있었던 한 개딸들이 와서 딱 한마디 했던 게 뭔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종석 성동구에 말뚝박아 놨어? 라고 하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말뚝박아 놨어 보다 더 무서운 말이 뭐냐면요. 당신 전대협 의장했던 사람이 윤석열과 제대로 싸웠어?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당신 전대협 의장이었던 사람이 윤석열과 제대로 싸웠어? 이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86 운동권, 이 특권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전면적으로 싸웠던 건 제대로 없던 겁니다. 결국은 사실은 이재명의 개딸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퇴진하라, 물러가라 목청 높였고 사실은 86 운동권 친
문재인 세력, 비명계들은 조용했던 거거든요.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세력들이 이제는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조국에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요새 하는 말이요. 무서운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조국 신당을, 자, 지역구는 민주당, 그죠? 비례는 조국당, 지민비조, 이 세력들이 어떻게 급격히 이 바이러스처럼 여론이 확산되고 있냐면 요새 이런 말을 해요. 민주당은 좋겠네. 조국당이 있어서. 설득력 있지 않나요? 무섭지 않나요? 민주당은 좋겠네. 조국당이 있어서. 조국당이 다 싸워주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민주당이 좋습니까? 민주당이 못하는 건 조국당이 하는 거니까요. 이게 지금 좌파 내부의 여론조사가 급등하고 좌파들이 쭉 조국당으로 가는 첫 번째 지금 상황입니다. 자, 어제 박용진 의원이 비명 행사에 박용진 의원마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다시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는 비명 학살까지 됐잖아요. 자, 이제 비명이 완전히 학살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로부터 또 등을 돌리면 투표를 안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넌덜머리가 나니까 이재명의 이 공천 학살에 사당화되는 이재명 당에. 그런데 어제 비명 행사된 박용진의 이 지지했던 이 지지자들도 갈 데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것도 전부 다 조국당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세력들도 다 아마 조국당으로 갈 거예요. 자, 박용진에 의해서 어제 비명 학살된 이 세력들 마지막 남은 박용진을 전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용진은 단순히 강북구의 하나의 후보가 아니라 상징성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이 문재인과 만나서 범좌파들의 위성정당으로 가자. 범좌파 연합으로 가자 해서 지금 이재명이 선택한 위성정당 있잖아요. 근데 봤더니 그 위성정당에 진보당 들어와. 그렇죠? 자, 두 번째 용해인이라고 앞서 용해인 의원이라고 앞장선 새진보 연합 들어와. 세 번째 민주당이 지금까지 가끔 촛불 집회할 때 밖에서 함께했던 좌파 시민단체 들어와. 이 세 개가 들어왔는데 지금 시끄럽잖아요. 여기 이재명이 선택한 바로 비례 위성정당에 대해서 원래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 또는 좌파들 내부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 부정적인 지지자들, 특히 또 호남 유권자, 이재명이 선택한 이 위성정당에 대단히 부정적인데 이 호남 유권자 중에 좌파들 내부도 주사파가 있고요. 주사파에 반대하는 좌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념적으로는 이재명이 지금 연대하고 있는 이 위성정당의 주사파 일변도의 위성정당이요. 이 종북파 일변도의 위성정당. 여기에 실망한 민주당의 좌파 전통적 지지층들이 지금 등을 돌리면서 나 거기 찍기 싫어.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으로 택했다는 이 분석들이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호남 지지층들이 이낙연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낙연으로 가지 않고요. 조국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황당한 거죠. 이낙연이 가져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당은 조국 당보다 비례해서 지금 심지어 호남에서도 이낙연 당이 조국 당에 밀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는 바로 이유인 겁니다. 자, 좌파 진영이 조국 당이 뜨면서 헷갈리다 이제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판정이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조국 당 지금부터 지지율 센슈가 볼 땐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이제 조국 당을 어쩔 수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계속 연대할 거다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이재명은 또 지지자들은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조국 당에 이른바 몰빵하자 이런 거 홍보하는 건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조국 혁신당이 약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몰빵 하나 조국 혁신당으로 가나 어디로 가나 다 똑같다.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러한 방법으로 이 전술들이 변화될 겁니다.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조국이 자녀 입시 비리에 징역 2년까지 받았는데 또 조국이 당선되더라도 대법에서 또 판결이 나오면 그다음에 또 그러면 징역 살게 되면 그러면 국회의원 딱지 또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나오더라도 선거판 전체 판세에 큰 변수가 되긴 힘들어. 이게 처음의 생각이었죠. 그럼 지금은 비상 걸렸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초반 분위기 선거 초반에는요. 조국 신당에 대해서 아무런 조국 신당이 나올지도 몰랐죠. 왜냐하면 2심에서 조국이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허를 찔른 거죠. 완전히 허가 찔렸죠. 이제 처음부터 조국 신당에 큰 신경도 쓰지 않았고요. 또 조국이 자녀 입시 비리에 징역 2년까지 받았는데 또 조국이 당선되더라도 대법에서 또 판결이 나오면 그다음에 또 그러면 징역 살게 되면 그러면 국회의원 딱지 또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조국 신당이 나오더라도 선거판 전체 판세에 큰 변수가 되긴 힘들어. 이게 처음의 생각이었죠. 그럼 지금은 자 이제 조국 신당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돌풍이 불고 있고요. 국민의힘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 걸렸습니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고요. 조국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엊그제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연대 그거는 범죄자 연대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이 바람 차단에 나섰지만 바람이 차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역부족입니다. 바람 차단 안 되고 역부족이다. 자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쳐서 150석을 만약에 300석 중에 150석을 확보하면요. 좌파의 승리입니다. 이번 선거는.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 자유우파 진영이 완전 패배주의에 빠졌고 과반수는 택도 없다. 이렇게 패배주의에 빠졌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뜨면서 다시 과반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과 승리의 분위기를 또 가졌던 거죠. 그런데 요 며칠 사이에 이거 조국당이 민주당과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민주당 좌파들 내부는 150석 달성 가능하다. 과반. 이렇게 승리의 분위기로 가고 있고 우리는 이거 믿어야 돼 말아야 돼? 갈 수 있어? 정말 좌파가 설마 과반할까? 말도 안 돼. 우리가 과반하겠지. 그래도 한동훈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아닌데? 하는 긴장하는 분위기고 지금 내부가 자유파 국민의힘 두 가지의 분위기들이 지금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선거 프레임이 짜여서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기하고 있는 그죠? 운동권 심판론, 결국 야권, 민주당 심판론으로 프레임이 교체돼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조국이 뜨면서 이재명 대 한동훈의 얼굴이 갑자기 여기서 조국이 뜨면서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이 조국과 윤석열이 또 뜨고 있는 대통령이 뜨고 있는 이런 선거 프레임이 또 개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선거 프레임이 혼전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윤석열 대통령이 소환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뭉희님, 맥 빠지는 소리지만 끝까지 정세 분석의 결과. 이뭉희님, 저도 지금 맥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갑자기 선거의 프레임이 혼전에 들어가면서 저도 맥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결국은 다시 검찰 독재 프레임이 다시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 8시 40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긴장의 지두엽님, 긴장의 끈을 해야죠. 손경인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센슈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국민의힘 대응 방안. 여기서 문제만 지적하면 기운이 빠지니까요. 자, 센슈가 생각하는 국민의힘 대응 방안.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제기하는 3축 방안 3가지를 제시합니다. 3축 방안. 우리 미사일도 북한에 대해 우리 안보 체계, 미사일 대응체도 3축 체계가 있잖아요. 국민의힘 박향수님 뭉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조직적 측면 1축, 3축 체계 1축, 조직 전략. 자, 민주당은요, 조국당이 뜨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분열돼 나갔던 좌파의 지지층들이 똘똘 뭉치면서 심지어는 중도층에 있는 중도층도 하나가 아닙니다. 그 안에도 좀 좌파를 지지하는 사람,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 또 그냥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죠. 일반적으로 중도층은요, 100으로 놓고 보면, 자, 100으로 놓고 보면 거기에 좌파 지지층이 좀 더 많습니다. 중도층 안에도. 333이 아닙니다. 더 많습니다. 이 중도층에 있는 좌파 약간의 성향까지도 끌어오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1축의 조직 전략으로서 우리는 우파의 지지층을 더 결집하고 모아나가야 되는데 과연 우파의 조직 전략으로서 더 모아나가는 1축으로서 모아나가느냐, 아니면 우파의 지지층들을 이반시키고 좀 뭔가 와해시키고 이러는 조직 전략을 지금 벌이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도태우의 이번 공천의 문제는 제가 얘기할 때, 자, 우파의 지지층을 지금은 조직 전략으로서 우파의 지지층이 있는데, 자, 호남에서 전라도에서 민주당을 찍는 투표율과 대구 경북에서 국민의힘을 찍는 지지율을 늘 보면 총선 지지율은 전라도가 더 많거든요. 그건 그만큼 좌파들이 더 강하게 결집되어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우리 모든 투표에 대통령이든 총선의 투표를 보면. 그러면 이번엔 마찬가지로 이번에 똑같이 좌파는 더 결집해서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대구 경북에서 우파는 지지율이 떨어져. 이러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래서 조직 전략의 제1축은 이번에는 더욱더 우파를 결집하기 위한 다지고 굳히기 전략. 우파를 더 다지고 완전히 굳히고, 그래서 좌파가 뭉치는 것 이상으로 우파가 뭉쳐야 된다. 그런 조직 전략을 해야 되는데 이게 1축이다. 그래서 도태우를 아웃시키면 대구 경북부터 전국적인 우파의 지지 세력이 더 와해되거나 실망해서 등을 돌릴 거다. 이재명이 친명과 비명계를, 그죠? 비명계와 친문을 전부 거세하는 것과 똑같이 효과로 그것으로 좌파들이 다 분열됐잖아요. 똑같이 도태우를 아웃시키는 건 그것과 똑같은 행위다. 큰 결정적으로 패착이다. 이게 1축. 자, 그래서 국민의힘 대응방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아시죠? 자, 두 번째 2축. 정책축입니다. 공약축. 공약 전략. 뭐냐?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의 투트랙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쌍끌이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더욱더 민생에 집중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모든 메시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 정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메시지는 모든 게 정치 메시지입니다. 이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대통령과 더불어서 실제 민생과 정책적 공약의 메시지를 분산시켜야 됩니다. 매일 아침에 TV를 켜고 뉴스 듣고 저녁 뉴스 들으면 맨날 이재명 떠들면 한동훈 또 떠들고 두 사람이 떠들면서 맨날 죽이고 죽자 이렇잖아요. 이렇게 이걸 보는 중도층이 어떻겠습니까? 정치적 메시지는 적당해야죠. 핵심과 폐부를 찌르는 적절한 정치 메시지가 필요하죠. 그것만 있습니다, 지금은. 따라서 정책적 민생의 메시지도 함께 여기서 똑같이 내걸어야 된다. 이게 바로 두 번째 2축인 공약 전략입니다. 안 그러면 개싸움 하는 걸 본다니까, 중도층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이 맞아요. 설득력 있고 아주 좋습니다. 대중선동에.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 30일 동안 이게 귀에 계속 오죠. 그럼 개싸움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정치에 관심 없는 무관층들 많습니다. 여러분같이 정치 관심 있는 층들도 있지만. 자, 세 번째 3축. 뭐냐? 자, 좌파 폭로, 정치 폭로축입니다. 3축, 정치 폭로축, 정치 폭로 선동입니다. 이거를 한동훈만 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분산시켜야 된다. 한동훈으로 지금까지, 자, 북치고 장구치고 전부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해왔죠, 지금까지. 근데 오늘 민주당이 어떻습니까? 자, 선대위 3축으로 갔습니다.
자, 김부겸은 영남권을 누빌 겁니다. 그렇죠? 이해찬은 수도권을 누빌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혼자 전국을 누빌 겁니다. 이제 대중을 정치적으로 좌파를 폭로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것 이제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한 사람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요. 슈퍼맨 영화를 봐도 슈퍼맨이 맨날 혼자 싸우다가 나중에 지쳐요. 지칠 대로 악당들에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슈퍼맨이 다른 영웅들 어벤져스를 마블 영화 보면 다른 영웅들이 또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힘을 실어주잖아요. 그러나 슈퍼맨보다는 못해. 그렇지만 슈퍼맨 옆에서 작은 힘을 덧붙이지 않습니까? 우리 영화 보면 토르 영화를 봐도 토르가 최고입니다. 망치 갖고 싸우는 거. 우주에서 최고죠. 근데 나중에 보면 토르도 힘이 들어 지치니까. 그럼 옆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잖아요. 이렇지 않고 내가 최고야 슈퍼맨. 내가 최고야 토르. 이 망치면 다 죽여. 이러다가 뒤통수 맞는 겁니다. 예. 잔내에 장사 없다고 계속 두들겨 맞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한동훈으로 집중된 정치 폭로. 좌파들의 대중 선동. 좌파들을 무력화하는 선동. 한동훈 힘 갖고 혼자 이제 안 됩니다. 왜? 그 면에서 아까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한동훈 두 번째 여러분과 함께 했던 꼭지 있죠? 두 번째 한동훈 자 민주당 3톱 국힘 한동훈 원톱 선대위 이거 두 번째 꼭지로 바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론조사 띄워주십시오. 여론조사 한동훈 효과 언제까지? 보십시오, 여러분. 국민의힘 41.9%. 그렇죠? 민주당 43%.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두 번째 또 있습니다. MBC 여론조사. 국민의힘 39%, 민주당 34%. 오차 범위 내죠. 팽팽합니다. 자, 리얼미터 여러분 좌파적 약간의 계열의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 김어준보다는 안 하지만 나름대로 좌파의 약간 성향인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MBC 여론조사 이쪽에서는 민주당이 밀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한동훈의 효과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겁니다.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심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어저께 언론들 주요 언론에서 나왔듯이 앞서는 여당 비상 걸린 야당 거꾸로입니다 지금. 예. 뒤집어지는 여론 비상 걸린 국민의힘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각 당 선대위 체제. 그래서 오늘 민주당에서는 선대위 공식 출범했습니다. 드디어 무슨 비명계니 친명계니 아니면 반문이니 비문이니 할 것 없이 똘똘 오늘 3톱 체제로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오늘 첫 회의에서 이해찬 공천 갈등 다 지나갔다. 새 분열적 요소 없어졌다. 김부겸 후보자들 이제 입단속 당부해자. 후보자들 입단속해라. 오늘 민주당의 움직임입니다. 여러분. 모두 파란색 점퍼를 입고요. 이들이 오늘 내걸었던 건 이겁니다. 못 살겠다 경제폭망. 못 살겠다 김건희 게이트. 이런 피켓을 꽂고 정권 심판고를 외쳤습니다. 예전에 아시죠? 우리 옛날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정권 그 당시인가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당시 있었던 걸 다시 흉내내서 경제폭망이라고 오늘 정권 심판고를 내걸었는데 자 오늘 이해찬 이번 총선 내가 현실 정치를 떠났지만 이제 이번만큼은 절대 놓칠 수 없다. 모두 선대위에 합류했다. 절실한 심정으로. 오늘 이해찬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오늘 저 구호 보세요. 저들이 윤석열 정권 심판하면서 못 살겠다 경제폭망 옛날 이승만 정권 당시 그 당시 때 못 살겠다 김건희 김부겸이 들고 있죠. 못 살겠다 범인 도피 국정농단 정권 이거는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에 간 것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4월 10일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저렇게 똘똘 뭉친 3톱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김부겸 전 총리는요. 대구에서 김문수 전 지사님을 이기고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김부겸 전 총리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아시죠? 대구 분들, 대구 경북. 그러니까 그 영남권을 돌 겁니다. 이번에 지금 경남 뭐 양산이든 경남 소위 낙동강 벨트를 다 김부겸이 돌 거고요. 이해찬은 수도권을 돌 겁니다. 심지어 김부겸 지사, 김부겸 전 총리 오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심판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 자, 잘 들으십시오.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겠냐는 아니란 마음과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왜냐면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파괴력 있는 선거 이슈나 대립 구도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좀 아는 겁니다. 정권 심판이 이것만 갖고는 쉽지 않다. 싸움할 때. 그러니까 폭발력이나 파괴력 있는 이슈 이것만 갖고는 쉽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김부겸은 선거를 워낙 많이 한 선거의 꾼입니다. 선거의 도사입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걸 하냐면 특히 후보자들이 자극적 표현을 쓰는 말실수 이런 거나 또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 선거 전체를 망칠 수 있다. 요 하나의 실수가 선거판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까 재차 입단속을 하면서 조심하라고 선거의 베테랑 중에 베테랑 김부겸 전 총리가 강조를 그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내부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떤 일들이. 자, 이거 좀 비춰주실래요? 제가 너무 하다 황당해서 갖고 왔는데요. 이겁니다. 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벌써 축 당선 케이크 커팅식 총선은 한 달 남았는데 이게 박덕흠 의원이요. 경선에서 통과되니까 충청북도 옥천 소방서에 있는 간부 공무원하고 또 그 지역에 모임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역 토 세력들의 모임이죠. 박덕흠을 좋아하는 모임들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케이크에 22대 국회의원 4선 지금 3선 의원인데 지금 3선 의원이거든요. 근데 이미 4선 의원이 됐어. 이분은. 예? 그래서 4선 의원 당선 축하 저 케이크를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박덕흠 의원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다. 자기도 모르고 갔는데 이게 갖고 왔다. 그러면서 자기는 촛불도 안 껐다고 얘기했다가 보니까 촛불 끄는 사진까지 다 지금 걸린 겁니다. 촛불 끄고. 자기는 그냥 나왔대. 여기 갔다가 이거 보고. 근데 촛불 끄고 있는 모습 보이죠? 예?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이 있지만 이런 일이 빚어졌다. 그리고 그 지역의 토 세력들이요. 금사목, 금강을 사랑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해서 당선 축하. 이런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보도가 나오니까 이걸 갖고 경고했다는데요. 여러분, 자, 박덕흠 이런 분들이 공천에서 이번에 됐다고 이렇게 즐기고 4선 의원 됐다고 이미 케이크 만들 때요. 여러분, 민주당과 그 비례정당, 그렇죠? 더불어민주연합, 그리고 조국당, 이들은요, 입에 칼을 갈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시키기 위해서 공천된 사람은요,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진짜 조기종식 시키자.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과반을 넘자. 윤석열 정권 어떻게 하든 무너뜨리자. 왜? 지금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가 또 터지면 자꾸 이런 걸 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투쟁을 위한 우리가 투사로서 투쟁을 불사르고 국회의원이면서 신분은 국회의원인데 마음속은 자,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들, 그죠? 그 좌파, 종북 주사파 이들이 다 국회 들어가서 마음속은 주사파 활동가들로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고 막 여기서 입에 칼을 갈고 실제 뒤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비상한 각오를 다지고 있거든요. 이게 좌파입니다. 진짜 좌파. 그런데 우리는 케이크 자르고 촛불 끄고 야 내가 국회의원 됐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토 세력들이 야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또 됐다 하고 자기들 가문의 영광 또 잘 아는 사람이 또 4선 의원 됐으니까 뭐 나중에 무슨 또 뭐 청탁이라 하겠죠. 그런 거. 이거에 빠져 있을 때 좌파들은 눈에 불을 켜고 윤석열과 이 남한 사회의 자유민주 체제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 공천된 사람들의 현실인 겁니다. 진짜 싸울 사람들은 다 잘라버리고 아무도 없고 22대 국회 보나마나 지금 뻔한 거예요. 보나마나. 이
이 조국당과 민주당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비례에서는 더 앞서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축하 케이크나 자르고 있으면 국민들이 중도파들이 표 찍어주겠습니까? 중도층들이 그래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돼. 그래서 정북주사파 이거 위험하니까 절대로 표를 주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국민의힘 다 찍어줘야지. 중도층이 그렇습니까? 만만의 콩떡이에요. 밥 벌어먹고 살고 직장 다니느라고 오늘도 나가서 사과나 딸기 사 먹기 과일값 비싸니까 못 먹고 오늘도 그냥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한 달 벌어 한 달 먹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막 투표 국민의힘 찍을 줄 아세요? 먹고 살기 힘들다고? 저런 그 축하 케이크까지 니들끼리 축하 케이크나 니들 아가리에나 잘 넣어라. 나는 민주당 찍을래. 꼴 보기 싫어. 이러면서 하는 게 국민의 상당수 개돼지 같다고 우리가 욕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도 수준인 거예요. 공천받은 사람들. 예? 박덕흠만 이럴 줄 아세요? 영남권 의원들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예? 나는 대통령하고 잘 알아. 또 이번에 국회의원 됐으니까 대통령을 지켜야지. 대통령을 왜 지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지 뭐 대통령 지키려고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대통령 뭐 똘마냐? 대통령 뭐 아들이야?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민주 체제 대한민국을 지키고 그거를 어떻게 하든 지키려고 하는 대통령을 그래서 지키는 거지.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대통령을 지켜? 이따위 사고방식이나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상당수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자 이런 상황에서 자 한동훈 효과 그래 언제까지 한동훈 계속 아까 지지를 보셨죠? 자 센슈의 결론입니다. 아까 대안은 제시했습니다. 아까 대안 제가 제시했죠? 대안 제시했나? 제가 다 센슈가 전략가니까 대안까지 다 갖고 온 겁니다. 대안 다 제시 안 했구나. 그 다음에 삼축방안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조국에 대해서 공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녀 입시 비리 문제 제대로 공격 안 했습니다. 툭툭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얘기했지. 국민의힘 전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황운하 울산시장 국정농단도 그렇지만 특히 조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빨리 국민의힘이 선대위 체제를 한동훈 원톱에다가 저 밑에 나경원도 봤더니 원래는 한동훈과 두 번째는 윤재욱 원내대표 투톱 체제로 하기로 했었대요. 윤재욱 원내대표가 선거 경험이 많아서 선거 경험 많고 선거 실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윤재욱 원내대표가요 뭘 할 거냐면 공동선대위원장인데 뭘 할 거냐 윤재욱 원내대표가 선거를 다 이렇게 운영하는 그거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한대요. 윤재욱 원내대표 영남권에서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곳에서 윤재욱 원내대표께서 당선됐잖아요. 무슨 이 사람이 선거 경험이 많아요. 수도권에서 살얼음판에서 윤상현 의원처럼 윤상현 또 윤상현이 살얼음판 걷는 이런 선거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선거를 많이 했다고 경험이 있다 그래요. 택도 없는 얘기지. 이렇게 과장한 역량 과장, 능력 과장 이런 선대위를 왜 만드냐고. 그랬더니 내부에서 아무래도 조국 신당이 뜨니까 비상이 걸려 불안했나 보지. 그러니까 나경원, 원희룡, 윤재욱, 안철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일단 원톱이래. 그 밑에 깔아버린대. 스키다시시 깔아. 그래가지고 안철수는 뭐 경기도, 나경원은 서울, 원희룡은 인천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오늘 발표 다행이네요. Welcome to my party, we're just 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했던 전지에 거기만 종북주사파입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자 연합했던 세 축의 한 축, 연합의 한 축이 진보당 아닙니까? 진보당이야말로 통합당에 그죠? 옛날 통진당에 그게 그걸 계승 발전시킨 진보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에 이재명 민주당은 종북 반미가 당론인가?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이제 오늘 아시아투데이의 사설과 일면 탑 기사를 하는데 사설이 바로 이재명의 지금 민주당이 비례연합했던 그 비례연합 그 친구가 오늘 자진 사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시민단체에서 추천했던 그 반미 투쟁했던 그
청년결의 그 결의라고 하는 조직이 그런 말 쓰는 데가 종북 주사파, 아주 직접적인 종북 주사파입니다. 그러니까 그자들이 이 북한에 맨날 이렇게 지시를 받고 거기도록 움직이는지 또 그 지시까지는 안 받고 공작금을 받는지 거기까지는 안 받고 그냥 따로따로 또 받는 자들의 관계자들에 의해서 뒤로 건너해서 그 지령을 받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면 다 그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예. 오늘 사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했던 전지에 거기만 종북 주사파입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자, 연합했던 세 축의 연합의 한 축이 진보당 아닙니까? 진보당이야말로 통합당에, 그죠? 옛날 통진당에 그걸 계승 발전시킨 진보당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아시아투데이 사설에 이재명, 민주당은 종북, 반미가 당론인가? 이런 사설이 오늘 떴습니다.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민주당, 새 진보연합은 용해인 기본소득당, 새 진보연합은 종북 주사파라고까지는 안 할게요. 거기는 신좌파들이 또 있으니까 여성주의라든지 또 녹색 환경 또 생태 환경이라든지 거기까지는 내가 얘기 안 할게요. 거기도 아마 주사파는 있을 거야. 그러나 진보당, 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또 시민단체, 야권연합정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시민사회복 인사 4명을 후보로 선출했는데 한미훈련, 사드를 반대한 사람들이 포함된 논란이다. 앞서 진보당에도 벌써 후보 3명 들어갔습니다. 종북파. 또 새진보연합 후보 3명 확정됐죠. 이들도 국가보안법 위반자, 종북 좌파들이 들어있어 시끄러웠다. 과연 민주당, 종북과 반미가 민주당 당론인지 묻고 싶다. 전제가 그만뒀어도 진보당은 다 후보들 3명이 있으니까요. 그게 반미와 종북이 당론이냐 이거예요, 민주당에. 오늘 사설에서는. 자, 여기에 이 청년 결의 하나 대표, 여기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이자 오늘 그만뒀습니다. 이 여성. 그 다음에, 근데 또 있습니다. 2번은요, 정영희 후보는 전국 여성농민의 총연합에서 사드 반대 시위를 주도했다. 요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러니까 이분이 저쪽에 어디 나주에 뭐 어딘가 어디 시골에 무슨 이장인가 뭐 이것도 하는가 뭐 그런 것 같던데 여러분 전국 여성농민은요 전국 농민회가 있는데 그 밑에 여성 조직이 전국 여성농민회 조직이거든요. 근데 왜 이분은 뭐냐 이런 곳곳에 민노총 산에 자 민노총 그러니까 민노총 산하에 자, 전국 농민회도 있고요. 여러 군데 조직들인데 여기 곳곳에 주사파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들이 함께 뭉칠 때는 가장 주사파 중에 최고의 주사파들이 어디서 뭉치냐면요. 통일선봉대. 이 통일자 들어간 통일선봉대가 민노총 산하에 따로 있습니다. 이 조직. 여기 아주 똘똘 뭉친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얘네들이 8.15 때가 되면요. 그때 전후로 한 달 동안 전국을 다니면서 반미 활동을 해요. 미군 부대를 다 찾아다니면서. 여기는 100% 그리고 한 달 동안 다니면서 낮에는 그죠 반미 투쟁한다고 다니고요. 밤에는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주사파 공부를 합니다. 책을 갖고. 그래서 그거 한 달 동안만 다니면 완전히 주사파로 탈색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무조건 근데 이 여자가 통일선봉대 대장이래. 선봉대들 끌고 다니면서 투쟁도 하고 교육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난 정영희 후보 얼굴도 잘 몰라요. 근데 통일선봉대 대장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순간 통일선봉대다. 두 번째 대장이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논평할 가치가 없다. 이자가 들어가면요. 이 여성이 들어가면 이게 바로 일당백이라고 하는 제가 그런 겁니다. 이 활동가들이. 이자들이요. 국회 내에서 옛날식으로 통진할 때 막 그러니까 수류탄 터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탄이라 그래요. 최루탄 터뜨렸죠. 그러면서 막 국회에다 최루탄 터뜨렸던 기억나시죠? 그런 거 약과입니다. 약과 여러분. 국회에서요. 여러분 의회 본청에서요. 배를 활복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기서 피켓 뜨는 거 말고요. 그 피켓을 써서 오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실제 혈서를 써서 윤석열 정권 퇴진이라고 혈서 써가지고 혈서 피켓 만들어서 할 사람들입니다. 제가요. 생슈가
제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만약에 지금 그럼 제가 국회에서요 좌파들이 이렇게 투쟁할 때 막 뭐라고 하죠? 제가 그 자리에서 자 실제 그 효과가 국민들한테 설득력 있느냐? 야,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하고 오히려 고립되느냐? 이걸 떠나서 그거 말고요. 제가요 피켓 들고 안 가요. 혈서요. 거기서 혈서 써서 예? 종북 주사파 국회에서 쫓아내자. 그럼 근데 종북 주사파 국회에서 쫓아내자 13글자거든요. 이거 피 갖고 피로 쓰려면 너무 피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피로 못 써요. 그러니까 주사파 퇴출 5글자 쓸 수 있습니다. 이거 피가 이건 적당한 피 웬만큼 나면 5글자 써요. 그게 5글자로 제가 혈서를 쓴다니까요. 그런 각오와 결의와 투쟁력과 의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실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는 국민들 때문에 너무 과격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 있지만 쟤네들이 쓰면 나도 쓴다는 거예요. 쟤네들이 단식하면 나도 다 가서 단식한다. 쟤네들이 윤석열 퇴진 단식 투쟁하면 그 옆에서 나도 단식 투쟁하는 거예요. 예? 주사파 퇴출 단식. 이렇게 해야지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22대 국회가 계속 사설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그래서 비례대표는 각 분야 전문가를 국회로 보내 의정활동의 폭을 넓히는 게 목적인데 민주당이 본래 취지에 역행하며 종북 가구, 종북, 좌파, 반미 운동권, 범죄자 이들의 국회에 입성하도록 판을 깔아줬다는 비판이 많다. 이들을 반정부 세력을 노골적으로 국가 안위에 영향을 미칠 세력인데 합법적으로 여의도에 끌어들일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다 지금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여서 끝났어. 이건 끝. 자, 그래서 아시아투데이 사설은 끝에 이제 이들이 자 지난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강조했는데 그러면서 친북, 종북 인사가 국회에서 경찰, 검찰, 국정원, 국방부 핵심 자료를 열람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는데 그 우려가 현실이 되는 모양이다. 이럴 바에야 비례대표를 아예 없애자. 이런 말이 왔는데요. 여기서 센슈가요. 이걸 다 열람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국회 보좌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30대 나이 30 지금 제가 나이가 60이 됐으니까요. 30대 때 제가 국회 보좌관을 했는데 그때는 국회 보좌관이 30대 나이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50대가 국회 보좌관이었는데 그 당시 34살인가 그때 34살 넘어선가 국회 보좌관을 했는데 제가요 다 국회 보좌관 하면 뭐가 있느냐 비밀 인가 취급증이 2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2급 자격증이 취급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2급짜리 국가 비밀을 제가 열람할 수가 있어요. 자료 요청하지 말고 제가 가서 열람도 할 수 있어요. 아셨습니까? 얘네들이 상임위에서 국방위 상임위에서 그렇죠? 또 정보위 상임위에서 또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대통령실 나와. 예. 그 다음에 정보위는 안기부 나와. 국정원 나와. 이래서 그 자료들을 다 요청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고. 국회가 이렇게 종북 주사파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제가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표현을 안 쓰는 게 우리가 중도층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옛날에 낡은 언어들은 이런 거를 끌어들인 것보다 주사파, 종북. 종북이란 말은 심상정 의원이 만든 겁니다. 왜? 종북, 심상정 의원은 주사파가 아닙니다. 무슨 파야? 마르크스 레닌파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심상정 의원이 만든 거를 제가 그래서 심상정은 주사파를 싫어하죠. 예, 산업행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종북은 좌파가 좌파를 만든 지칭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종북 주사파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를 요구합니다.